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가 매일같이 수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많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과 잘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비슷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동안 몰라서 지나쳤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할게요. 같이.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힘냅시다라는 응원의 네. 문자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예.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좀 예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마스크 쓰고 오셨나요? 예, 마스크 쓰고 왔고 네. 운전할 때도 썼더니 그 안경에 김이 서리고 이래가지고 좀 불편했는데요. 맞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제 운전 중에 마스크 끼는 게 참 힘들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장시간 착용을 했더니 오히려 좀 숨이 좀 막히는 느낌, 예. 답답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거 저 이해하는 네. 게요. 저도 그 마스크 중에 한 종류가 그 옛날 메르스 때 준비해놓은 마스크가 남아 있는데요. 네. 그게 완전히 그 뭐 미세먼지도 자꾸 다 잡는 그런 마스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써봤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병나게 생겼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고는 하는데 답답한 네. 건 사실입니다. 네. 뭐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흐르는 네.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또 씻어 주셔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기침이 기침. 나올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하지 마시고 네. 옷소매나 또는 아니면 휴지 손수건 네, 또는 손수건 휴지. 예. 요런 거에 기침을 하시고 이제 휴지 같은 경우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네. 하셔야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 위생 관리 그리고 또 면역력 증강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다들 좀 서로 조심하고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장님도 또 건강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챙기시고요. 빨리 각자가 챙겨서 이 사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시 빨리 종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함께 해볼까요? 예, 지금 뭐 감기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또 장애인들한테는 이 병원에 가는 문제들도 뭐 장애인들이 만약에 이 바이러스 걸리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중증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어떤 의료 접근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만약에요, 이사장님, 아예 이제 거동이 완전히 불편한 네. 그런 장애인분들은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할까요? 뭐 119 구급차 불러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병이 이 발병을 해서 위급 상황이 되었다 하면 뭐 심장마비가 걸렸다거나 그러면 119 구급차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 그것이 아닌 평상시에 네. 구급차를 부르려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10km당 75,000원인데 네,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1km당 1,300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간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의 이송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참 이 구급차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뇌병변이라든가 지체장애, 휠체어 이용 장애인 쪽만 이용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 뭔가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의료시설 접근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장애인 단체에서도 주장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119 구급차를 부를 예. 수가 있고 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감기가 걸렸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어디 어깨가 좀 결린다던가 네.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 가까운 의료기관 찾을 때 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사설급차를 본인이 네.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과 이 병원이랄까요? 의료 네. 서비스? 사실 굉장히 밀접하고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맞아요. 이 부분도 뭔가 이 장애 쪽을 별도로 보고 있는 건지 통합사회 안에 장애 변수를 집어넣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또 장애인 의료 보장 욕구는 사실 요즘 뭐 고령 사회니 만성 질환 증가니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는 되고 있거든요. 커지고 네. 있고 또 그래서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은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데요. 네. 내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장애인 전체는 18.4%에 불과한 반면에 장애인들 쪽은 이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3배 가량인 51.3%가 나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만성 질환인 고혈압하고 당뇨의 유병률도 비장애인들의 2배 가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 문제와 장애인들의 관계는 비장애인들과의 그 관계보다 훨씬 가깝게 엮여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말씀하실 것처럼 더 밀접하게 촘촘하게 뭔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시설 접근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요. 장애인 환자가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까지 가야만 되고 네. 또 2017년 장애인 100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나왔는데 서울시 한 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160개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병원의 주출입구에서 진료실까지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이 가능한 곳이 13개밖에 안 됩니다. 160개 중에 13개. 8%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이면 늘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주출입구에서 진료실까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데가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우리 질병 중에서는 정말 그냥 병원 가서 진찰하고 약 한두 번 지어 먹고 하면 나을 수 있는 가벼운 질병들도 많은데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병을 키워서 그렇죠. 병원에 방문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뭔가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병원에 가서도 의료진하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애 유형이 이제 뭐 청각 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수화통역사가 병원에 배치됐거나 아니면 청각 통역 센터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거기에서 이제 뭔가 파견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통역사 한 명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900명의 청각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 그 병원에 상주하는 통역사를 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검진표라든가 진단서에 그 쭉 묵자로 나와 있는 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걸 네. 점자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의료 접근권이 상당히 떨어진다. 뭐 지체장애 중에 중증 뿐만이 아니라 청각, 시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병원 이용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통증이나 증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꼭꼭 쑤시고요. 여기는 찌르는 것 같이 아프고요. 네. 뭐 등등등. 정말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직접 소통이 안 되면은 물론 뭐 이렇게 수화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네. 하지만 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오진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장애 유형을 지적 발달 장애인으로 간다거나 네. 이러면은 정말 이분들이 의사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진료의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몸이 늘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진료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 와중에도 고정시키는 기계가 없으면은 네. 진료 자체가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또 척수 장애 같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그 장애 특성이 있는데 비장애인하고 같이 생각하고 뭐 방광의 압력 같은 것들을 똑같이 해가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특성과 일반 의료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이게 좀 그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그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 뭐 장애인을 전담으로 하는 건강주치 제도 네. 뭐 혹은 찾아가는 보건소 뭐 네.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직접 찾아가기 힘들다면은 뭐 의료 서비스가 직접 반대로 찾아가는 네.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중증 장애인 약 97만 명 가운데서 뭐 이렇게 0.08%래요. 네. 811명만 신청한 그 실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범 사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주치 교육을 받은 577명 중에서 주치의 등록까지 마친 의사가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주치로 활동하는 의사는 그중에서 100명도 안 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이 그 건강주치 제도는 아직까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 지금 평가가 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찾아가는 뭐 보건소라든가 맞춤형 진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그 왕진의 네. 부활이라는 그 가끔 기사가 뜨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왕진 의사가 찾아가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시범 기간이라서 이 사업이 얼마나 확대될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요. 그 맞춤형 찾아가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왕진 의사 부분을 같이 중증 장애인들하고 연결시키면 네. 이게 건강주치 제도와 함께 뭔가 이 체계는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조속하게 네트워킹을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뭐 저는 이제 공부를 영국에서 해서 네. 영국 생각이 나는데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세금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를 그 같이 커다란 사회 속에서 보고 통합 평등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948년부터 이런 시스템이 뭐 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영국 국민으로서 몸이 불편한 또 통증이 있는 한
이 사람들은 무료로 봉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NHS인데 물론 이제 그 긴급한 경우는 또 사적인 그런 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사회에서 국민 구성원 누구에게나 접근하는 의료 시스템을 영국은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료 서비스의 원칙이 평등 네. 진료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 기반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릴 때 멀리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고 힘든데 교통편도 여의치 못하고 그런 우리와는 달리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 가서 뭔가 뭐 각종 뭐 비만 상담이라든가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서 건강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처방전 발급이라든가 검진 결과 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온라인으로 잘 만들어 놨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역 중심 그다음에 평등 그 통합 이런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고 이 안에 장애인 변수가 다 녹아 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을 자꾸 복지에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게 이제 이 영국의 개념이에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 비장애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고 또 같이 누리면서 같이 사귀면서 돌아가신다. 그런 개념에서 여기 건강도 이쪽에 다 녹아서 지역 단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네. 장애 의료 정책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영향을 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 오늘 네. 이 장애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쭉 해주셨어요. 네. 끝으로 또 신청곡을 한 거 가지고 오셨다고요. 노래요. 네. 그 한참 생각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 우리가 콜센터가 있잖아요. 1339 이쪽으로 연락을 빨리빨리 하자. 네. 그런 개념에서 다비치의 파리파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다비치의 파리파리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성규 사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